예,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저는 현재 주식 공부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강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은 오늘의 강의는요. 패가망신 매매 기법을 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주식 못하는 사람들, 주식에서 많이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제가 그분들의 매매 패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신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 예, 목소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 네 가지의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볼게요. 이번에 급등하고 상승했던 한일사료라는 차트입니다. 야, 상한가 따라잡기 왜 하냐? 이게 상한가를 따라잡을 때 운이 좋으면 잠깐 급등하는 종목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상한가니? 네, 키움증권입니다, 여러분. 예, 이 친구 상한가 같네요. 맞네요. 상한가가 이렇게 치고 나서 바로 올라타서 편승하면 이 짧은 시일 다음 날에 시가를 갭을 띄운 시가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치고 올라가는 것을 먹는다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한가를 우리가 잡고 나서 이것도 상한가죠. 한일사료 15년도 11월 24일 상한가죠. 예, 다음 날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내가 어디서 수익을 익절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이 방법이. 내가 분명히 상한가 다음날 딱 치고 들어가니까 어? 내 계좌 수익률이 막 10%가 당일날 바로 올라요. 이렇게. 근데 오르는데 올랐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랐다가 흘러내리니까 다짜고짜 다다음날 지나면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경험이 쌓여요. 여러분 입장에서. 야,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내가 수익을 언제 청산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번에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번에 잘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또 도전을 해요. 이것도 상한가 비슷한 모양 같은데 상한가는 아니네요. 얘를 상한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도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랐죠. 다음 날 엄청 오르고 있죠. 다음 날 이렇게 윗꼬리가 올랐다라는 건 여기까지 가격이 찍고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날 또 들어가니까 7% 6%막 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익절했다라고 하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잃었던 금액이 생각나서 보통은 여기서 청산을 못해요. 또 한번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냐? 이때 뉴스를 찾아봅니다. 이때 뉴스를 찾아봐요. 그래서 야, 이 뉴스를 봤을 때 이게 계속 오를 것 같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 봅니다. 자, 이런 뉴스요. 그래서 뉴스를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한일사료 FTA 지금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1월 아니 그 4월 28일 날 상한가 나온 거거든요. 최근에 여기 보니까 트럼프가 FTA를 재협상 또는 폐기 이런 기사가 떠갖고 특징주 때문에 이런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야, 이것이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홀딩합니다. 그리고 또 꼬꾸라지면 그때 또 마냥 기다리거나
망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가.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건 실제로 개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제가 여러분 세력이 여러분 터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매집을 끝내서요. 여기서 물량을 갖고 있어요. 1,500원대에서. 여기서 가격을 갖고 있다가 상한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세력이 다시 또 들어와 주는 게 아니에요. 세력은 기다려요. 뭘? 개미들이 붙기를 기다립니다. 뉴스 하나 보낸 다음에 그러면 개미들이 그 뉴스를 믿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세력들은 털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 바뀐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뉴스를 보고 들어온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털고 있는 건 누구다? 세력. 무조건 세력이 이기죠. 이미 이전부터 많은 매물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렸을 때 자기는 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세력은 더 이상 안 사요. 털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올라갈 거라는 그 뉴스를 믿고 홀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들어갔을 때 수익을 2, 3% 보고 들어간다? 그거는 좀 바람직한 매매 기법일 수도 있어요. 2, 3%만 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미 주식으로 잃은 다음에 저런 매매 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건 초보 눈엔 주식은 맨 처음 하는 사람 눈에는 이 기법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다음날 또 다음날 1, 2, 3 이렇게 뭐 점상 찍고 올라가는 것을 몇 번 본 사람들이 그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겁니다. 사실 2%, 3%를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걸 노리고자 내가 주식했냐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패가망신 매매 기법.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바닥 매매입니다. 근거 없는 바닥 매매. 자, 볼게요. 자, 제가 미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차트를 먼저 준비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하거든요. 자, 근거 없는 바닥 매매 좀 찾아볼게요. 차트를. 코미팜으로 가볼까요? 네. 자, 코미팜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일단 그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걸 나름대로 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이때가 2015년도 4월부터 굉장히 급등을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분명히 급하게 올라간 건 강하게 조정을 받길 마련이에요. 그건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네, 그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근거 없는 바닥 매매는 뭐냐면 야,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찍고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기대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차트의 경우는 거기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간이 꽤나 길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개미가 많이 없어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2달 가까이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개미가 없어요.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맞아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멘붕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근거 없는 바닥 매매 이 정도면 이제 좀 바닥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급등했던 차트들은 어느 시점을 찍고 다시 강한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급등 자리를 노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럼 주식은 조정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와, 여기서 여기쯤에서 이제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막 선 그어 가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바닥을 또 치게 되면은 이때부터 확신이 없어져요. 확신이. 그리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떨어지면은 이때 확신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물량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드려야겠는데,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갔다라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물려서 가는 거예요. 이런 차트 모양이에요, 보통. 자, 보세요. 원폭물상이라는 이 차트가 2004년, 14년도, 2015년도 중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제가 아까 말한 부분입니다. 어디선가 조정을 받고 주식은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닥 매매라는 게. 근데 근거 없는 바닥 매매, 정확하게 어떤 거래량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 차트 이평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제 근거 없는 바닥 매매인데, 아무튼 야, 지금이면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근데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트는 그럼 어디서 밀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렇게 몇 프로 뛰었니? 지금 400% 뛰었잖아요, 단기간에. 이런 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깊이, 긴 시간 동안 또 깊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죠? 파인 DNC 같이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크게 올랐으면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게 됐어요.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면 어느 순간 딛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이 딱 간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 종목은 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사실 우리는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바닥이라는 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닥이라는 건 급락할 때 세력이 거기서 받아줘야 돼요. 그게 바닥이에요. 세력이 안 받아주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줬으니까 바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받아줬으니까 바닥이 되고, 또 여기서 받아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흘러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닥이라는 거 실제로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또 바닥이 아니라는 신호를 발견을 해야 돼요. 바닥이 아니라는 신호를 발견을 해야 빨리 도망치고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들어갔다가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 못하고, 혹시나 이제 회사가 차트 안 좋은 거 골라갖고 회사가 뭐 상패 당하려 내 매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 근거 없는 바닥 매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자, 친구의 카더라 매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주식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옆에 이제 직장 동료나 누군가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해요, 혹.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분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됐대, 좋게 됐대라고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요. 사람은 다 이 성공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특별히 더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친구가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정보를 줄까요? 언제 정보를 주냐면, 자기가, 그 사람도 막 여기서부터 갖고 올라간 수익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들어갔고 우연히 여기서 딱 탄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며칠 기다리니까 쫙쫙 오르는 거예요, 여기쯤까지. 그래서 와,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50만 원 벌었어. 50% 올랐잖아요. 50만 원 벌었어 라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50%니까 이 선이. 그리고 나서 뒤늦게 또 다른 친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들어가요. 그래? 그럼 계좌 만들고 뭐 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요. 이 회사 괜찮대. 그리고 개미들끼리 얘기하는 거 뻔해요. 지금 한참 과열돼서 올라왔잖아요, 이미.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야, 이 회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앞으로 뭐 이런 걸 할 거래. 그래서 굉장히 좋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가격대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이전에 이 친구는, 이 원풍물상이라는 종목은 이전 가격대가 1,000원대 주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1,000원짜리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라 해도 단기간에 8,000원이 됐습니다. 8,000원 맞나요? 네,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 이만큼 받는 거 당연하겠죠. 지금 4,000원 된 것도 과분해요, 이 주식한테는. 이해되세요, 지금?
8,000원, 1,000원짜리가 8,000원 됐고 8,000원짜리가 지금 4,000원 됐거든요. 이거 과분해요. 이 주식한테는. 이 가격도. 그러니까 이만큼 조정받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그 뉴스 이제 먼저 친구 말을 들은 다음에 뉴스를 막 검색해 보죠. 원풍물산 어쩌고 저쩌고 원풍물산 어쩌고 그런 걸 검색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계속 주저앉는 거죠. 지금 2017년도 됐는데도 반토막 난 거죠. 8,000원대에 들어갔으면 아마 원풍물산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 믿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제 카페에 오시면 그 종목 상담을 해드려요. 이 종목에 대한 그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는 거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50% 이상 글에 쓰신 걸 보면 이 친구 또 지인 추천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이런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 친구들도 뒤늦게 들어갔는데 우연히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 또 끌어서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식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내가 이 주식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되도 않는 그런 제 앞선 말한 그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또는 이제 좀 경험해보고 바닥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계속 물려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토론방 고수들의 자문받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자 우리 네이버 토론방을 보면은 그 고수들이 많아요. 한번 가보죠 같이. 여기는 뭐 거의 뭐 그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요즘 핫한 거 뭐 있죠? 한의사료 방금 왔으니까 보면 자 보세요 이거 봐. 그 미국 대통령이 말한 거다. 내일은 20% 상승 출발. 트럼프 100일 한 게 없어서 막 쏟아낸다. 여기 뭐 참 이 고수들 엄청 많아요. 고수들. 자 오늘 어떨까요? 막 얘기.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지. 이거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어요 지금? 예? 여기 있겠어요? 여기 뭐 이상한 솔직히 여기 좀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막 진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이 사람들은 막 그럼 죽어라 막 뭐 자살이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좀 뇌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좀 어떤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 아닐까. 다 백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수준이 너무 근데 이걸 믿어요. 이걸 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거 지금도 계속 글 올리는 것 같은데 내일은 20% 상승 출발 막 이런 거 웃기죠. 근데 제가 차트로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차트로 한번 볼까요? 한일사료 한일사료요. 이거 신뢰하기가 좀 힘든 차트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와줬다가 여기서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예, 강한 조정 받고 이 가격을 다시 뭐 지켜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올렸으면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차트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차트는 뭐냐면 그대로 올렸다 그대로 내리는 건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개미들을 한번 유혹한 다음에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세력들도 여기서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어디선가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게 아마 반기문 씨 아마 이때 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예, 급락했을 때 가격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미들한테 넘겨요. 그리고 차트가 계속 저점이 무너지고 있고 어떤 가격을 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고 아니면 또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이 연출이 돼요. 오늘의 급등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가기 위해서 이제 상한가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더 털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가격이 관리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월봉으로 또 보고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저항대 세력이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저항대, 그리고 주봉으로도 볼게요. 예, 저항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이 강한 저항대를 뚫고 이 주식이 오른다라는 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확률적으로 주식이 오르려면 이전에 좀 더 소화시켜주는 단계들이 필요해요. 안전하게 그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항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력들이 기껏 올렸는데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막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여기 물렸던 사람 오르네 막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그게 단발성.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상한가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이 그림 상태에서는 단발성,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전의 저항대를 봤을 때 그걸 다 뚫고 언제 올라가냐 이거예요. 자, 그런 관점이 입각했을 때 지금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방에 어떤 저렇게 뭐 좀 스마트해 보이는 뭔가 뭐 시크하잖아요. 뭐 매출액 얼마, 시가총액, 초저평가, FTA 소외주, 따봉도 6개 찍혀 있고. 근데 이런 걸 이제 믿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매매하면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들을 다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심리를 다 알아요. 개미들의 심리를. 여러분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식해서 잃었잖아요. 그럼 다음 주자가 또 와요. 또 잃어요. 그 사람이. 또 다음 주자가 또 와서 또 잃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결국에는 리딩을 찾거나 또는 뭐 주식을 포기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리딩은 또 좋나요? 리딩도 얼마나 그 사기꾼이 많습니까? 자, 패가망신 매매 기법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카페로 오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소통하시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